반갑습니다. 자, 오프닝을 좀 바꿔봤습니다. 인트로를 여러분들이 그 마블이 좀 지루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좀 다른 이제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 그런 오프닝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테스트 검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런 검정 테스트가 어떤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드릴 이 심플 테스트라는 이 분석은 매드칼커에만 있고 SPSS는 없어요. 매드칼커에서만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반드시 혼동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매드칼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 프로그램에만 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매드칼크가 설치가 되셔야 이 심플 테스트라는 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심플 테스트가 뭔지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은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자, 심플 테스트는 뭐냐면요. 간단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로우 데이터 값이 없이도 결과값만 있는 경우에 이것을 통계적으로 간단하게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사용했냐면 우리가 그 예전 영상을 보시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다가 예를 들면 뭐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논문을 읽다가 보시면 어떤 논문에서 뭐 검정법이 나와 있는데 논문에서는 로우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잖아요. 원시자,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라는 게 원래 값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얘기합니다. 이 데이터가 없이 결과값만으로도 이것이 이제 제대로 분석된 것이냐를 궁금할 때 센시티비티 같은 경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드컬커에서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상당수의 통계를 심플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이 매드컬크 프로그램의 장점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행 연구에 대한 논문을 읽다가 검증하고 싶을 때 그럴 땐 결과값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까처럼 이런 경우 자 2x2 테이블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계를 실행하려고 테이블의 내용을 모두 풀어서 로우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그런 수고스러움 없이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뭐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어떤 논문을 읽다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간단한 통계를 시행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티를 알고 있는 두 집단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두 집단 간에 센시티비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경우 자 이런 무수히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로우 데이터 없이도 그 심플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매드칼크를 여시면요 테스트라는 이 부분에 누르시면 여기 comparison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한다는 뜻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 뭐 평균 비교,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에 대한 비교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지금 16개의 간단한 이 테스트에 보시면 쭉 심플 테스트 방법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계 방법을 선택하고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간단히 통계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뭐 렐러티브 리스크도 있고요. 어즈 레이셔도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실 거는 테스트 for one mean입니다. 자, 평균 하나만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그 데이터 없이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메뉴라는 그 아까 항목에요. 테스트를 누르시고 테스트 for one mean이라고 되어 있는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논문을 읽다가 예제를 좀 말씀드리면 신장질환 환자 30명에 대해서 수축기 혈압 평균이 137.17이고요. 수축기 혈압 표준 편차가 27.6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집단이죠. 이건 지금 신장질환 환자에 대한 값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정상 수축기 혈압이 120이거든요. 그래서 정상 수축기 혈압하고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논문을 읽다가 이런 케이스 시리즈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사례 연구가.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경우에 민값, 지금 여기 논문에 제시되는 민값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37.17 민값을 넣고요. 표준 편차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가 30명이니까 30명, 샘플 사이즈 30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상 집단의 수축기 혈압과 비교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상 값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뭐 수축기 혈압이 아니면 마찬가지로 다른 평균과 표준 편차, 샘플 사이즈를 넣고 거기에 해당되는 걸 넣으시면 돼요. 뭐 혈당이면 혈당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120을 넣게 되면
자, 테스트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시면 보면 95% 신뢰 구간,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126.86이고요. 그 다음에 쭉 뭐 자유도 디그로 프리덤부터 시작해서 이 T 검증값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 유의 수준이 보시면 0.0019니까 0.005보다 작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그 정상 수축기 혈압의 120보다 지금 이 신장질환 환자의 수축기 혈압의 평균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지금 결국은 T 검증 값이니까 결국 이 값은 어디서 이제 추론이 된 거냐면, 자, 1표본 T 검정, 우리 SPSS에서는 1표본 7T 검정이라는 그런 그 검정 값이 있잖아요. 그 값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그 데이터에 대한 로우 데이터가 없이도 지금 이것이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검정을 또 보시죠. 자, 이거는 원 프로포션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for one proportion이라는 건데요. 역시 메드칼크의 메뉴에 테스트에 테스트 for one proportion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만약에 데이터는 없고 선행 연구에서의 그 값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없이도.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시죠. 제가 만약 논문을 읽다가 새로운 검사의 반응률이 91.2%였어요. 이때 우리가 샘플 사이즈는 104명이었습니다. 근데 기존 검사의 반응률이 89%라고 알려져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키트를 하나 발명했는데 기존의 코로나 키트는 한 89% 정확하게 이제 그 코로나 환자를 양성 환자를 우리가 추출해냈는데 지금 개발한 새로운 키트는 이것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기존 검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건지 지금 요 2%도 높은 이 반응률이 정말 의미 있는 차이인지 아니면 그냥 그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닌지를 우리가 보고 싶어요. 이걸 한번 검증해 보고 싶어요. 로우 데이터 없이도. 자, 그렇다면 자, 여기 프로포션에 observed 프로포션에 91.2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104명이니까 104명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영가설 널 하이퍼시스를 우리가 89% 기존의 89%니까 이거보다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기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9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누르시면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95% 신뢰 구간, observation proportion의 95% 신뢰 구간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Z 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0.717이 나오고요. 여기 significant 레벨에서 0.47이니까 이거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유의한 차이가 있으려면 이 영가설을 기각해야 되는데 지금 Z분포에서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습니다. 0.47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검사는 기존 검사보다 코로나를 검출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92%더 높은 것 같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는 메드칼크에만 있는 기능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꿀팁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카이스케어 테스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로우 데이터 없이도 이런 논문에 이제 있는 그 값으로 우리가 그 2x2 테이블 값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ABC 병원 간의 질병 분포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값을 하나 얻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병원 A, B, C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각 질병들의 뭐 정상 그 간부터 해서 이렇게 쭉쭉쭉 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경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이 로우 데이터 없이도 이런 값이 있으면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고스란히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넣으면 2x2고 이건 3x3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R/C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은 3개, 행은 3개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17, 14, 20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스트를 눌러주시면 자, 이 값이 나오죠. 그래서 카이스케어 값은 4.859가 나오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러니까 자유도가 4고요. 그 다음에 시그니피컨트 레벨이 0.30이죠.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죠. 지금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A병원, B병원, C병원 간에 이런 질병들 차이에는 분포는 유의미한 게 없다라는 거 우리가 데이터 없이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슷한 기능이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비슷한 기능이 SPSS에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2x2 테이블이라면 이게 지금 3개가 아니라 이제 2개씩 이렇게 있는 경우라면 피어슨의 카이스퀘어 테스트라든지요. 그 다음에 피저의 이그젝 테스트라든지 어즈 레이셔라든지 릴레티브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산출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행과 열이 3개 이상이라면 이러면 피어슨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이런 어떤 데이터 값이 있어야겠죠. SPSS 같은 경우는. 자, 계속 이어서요. 자, 이어서요. 우리가 피지의 이그젝 테스트랑 그 다음에 맥레마 테스트 on 페어리드 프로포션의 경우에도 데이터 없이 우리 이 매드칼커에서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각 살펴보시면 피지의 이그젝 테스트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썼나요? 그러니까 한 셀이 5 미만의 값을 하나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카이스퀘어 테스트로는 정확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피지의 이그젝 테스트였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로우 데이터 없이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이도 요 표만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검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디지스 그룹, 질병 그룹하고요, 컨트롤 그룹, 대조군하고 파인딩 여부에 차이가 있는가?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고요, 질병이 없는 사람들의 그룹이고, 파인딩은 파지티브는 양선 반응이고, 네거티브는 음성 반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때 지금 한 셀이 자, 지금 요 셀도 그렇고 요 셀도 그렇고 5 지금 미만이잖아요. 특히 이쪽 셀은 5 미만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 피저의 이그젝 테스트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 피저 이그젝 테스트를 눌러주시고요. 요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똑같이 2x2 테이블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를 눌러주시면 significant 레벨이 나옵니다. 그러면 0.00003mm니까 굉장히 적은 이제 유의 수준이고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는 디지스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더라. 네거티브와 어떤 파지티브의 양성과 음성의 발견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 라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에 만약 데이터가 있다면 SPSS에서는 2x2 테이블에서 피어슨의 카이스퀘어 테스트랑 피지어 이그젝 테스트랑 뭐 렐러티브 리스크랑 그 다음에 어즈 레이셔를 통해서 각각 산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맥리마 테스트인데 이게 이제 페어리드 프로포션으로 된 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맥레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소위 우리가 이제 T 테스트인데 이제 명목형의 T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죠. 그래서 이게 명목형이기 때문에 프로포션 분율이 나와요. 자, 그래서 보시면 CT 스캔을 통해서 CT 파인딩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병리 조직을 우리가 사후 검사를 했는데 병리 조직에 검사를 했는데 자, 병리 조직에선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나왔고요. CT 파인딩에서는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치매 환자를 가지고 이렇게 CT와 이제 병리 조직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CT 파인딩과 이런 어떤 병리 조직의 패솔로직한 어떤 검사가 과연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검사 간에 이것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만약에 CT 파인딩이 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병리 조직 검사보다는 치매 같은 경우에 CT 파인딩을 찾으면 훨씬 더 CT 검사라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봤더니 자, 이렇게 똑같이 2x2 테이블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하시고 다 분율로 되어 있죠. 이것은 자, 왜냐하면 그 바이노미얼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누르시면 지금 유의 수준이 0.83이잖아요. 0.83이니까 0.05보다 크니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결국 이 결과는 자, 병리학적인 검사나 CT 파인딩, CT 검사나 방사선 영상 검사나 결과적으로는 치매를 예를 들면 관별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더라. 즉 비슷한 어떤 그 감별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 데이터가 있다면, 로우 데이터가 있다면 여러분들 SPSS는 맥레마 테스트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우리는 계속 데이터 없이도 우리가 결과값만으로도 저기 통계적인 검증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매드칼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드컬코로 또 우리가 로우 데이터 없이도 분석할 수 있는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comparison mean인데요. 이것은 t-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누르시고 comparison of를 누르시고 means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자, 이와 같은 공란이 있으면 여기다가 데이터가 없더라도 이 값만 알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정상간하고요, 지방간하고 AST라고 하는 이런 수치, 지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만약에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논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실제로 있는지 통계를 한번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논문에 156명의 정상간 환자의 값이 AST 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22명의 지방간을 가진 환자의 AST 값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first, second 데이터를 각각 데이터셋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first 뭐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냥 순서상 정상간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정상간의 환자의 데이터셋을 민값이랑 표준 편차값이랑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를 여기 눌러주세요. 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세컨 데이터셋에는 우리가 디지즈를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지방간 환자 22명 넣어 주시고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나서 테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게 지금 T검증에서의 분포 T테스트니까요. 가 나오고 자, 제일 마지막에 significant 레벨을 볼 수가 있죠. significant 레벨이 0.0001이니까요. 0.05보다 작으니까 정상간과 지방간의 AST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로우 데이터 없이도 이렇게 간단하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데이터가 있다면 T테스트를 SPSS 돌려주시면 인디펜던트 T테스트를 돌려주시면 이런 값을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 그 매드컬커에서는 이제 F 검정이랑 이제 코릴레이션도 각각 이 로우 데이터가 없어도 결과값만 알고 있으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F 검정입니다. 자, F 검정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저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를 알고 있을 경우에 표준 편차 유의한 차이를 이렇게 F 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만약에 제가 데이터는 없지만 어떤 선행 논문을 통해서 정상간의 AST랑 지방간의 AST 각각의 이런 샘플 사이즈랑 평균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면 자, 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first 데이터셋에 뭐 디지즈를 넣어도 상관없고 지방간을 넣어도 상관없고요. first 데이터셋에 뭐 정상간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자, 이 값들을 다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각각 입력하고요. 테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F 검정에 따라서 유의 수준이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0.01 이렇게 나오면 0.05보다 작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표준 편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correlation인데요. correlation coefficients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테스트 누르시고 comparison of 누르시고 옆에 correl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누르시면 자, 상관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없이도 값만 알고 있으면 상관계수 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선행 연구에서 두 군 간의 correlation, 그러니까 상관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A 검사의 상관계수랑 B 검사의 상관계수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샘플 사이즈를 알고 있다면 자, 0.126 넣어주시고 number of case에 55 넣어주시고 자, B 검사는 0.536이 상관계수고 그 다음 케이스 사례수가 169죠. 그렇게 해서 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테스트를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Z 검정에 따라서 P 값은 0.01이니까 유의한 차이가 결국 있는 걸로 나타났네요. 결과적으로 두 군 간의 상관계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두 군 간에 우리가 두 군인데 그 집단이 프로포션만 알고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 로우 데이터가 없이도 매드컬커에서는 분석할 수 있는 값을 제공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테스트를 들어가시고 comparison of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proportions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자, 다음과 같은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자, first나 second 데이터셋에 아무거나 먼저 넣으셔도 돼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골든 스탠다드 값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각각 2x2 테이블에요. 그래서 프로포션을 먼저 보시는 거죠. 자, 이 프로포션은 만약에 이제 선행 연구에서 이 프로포션의 값을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골든 스탠다드가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있고 CT 파인딩을 통해서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있어요. 그러면 CT 파인딩이랑 마찬가지로 MRI도 이렇게 값이 나와 있다면 2x2 테이블이 나와 있다면 이 프로포션, 그러니까 분율이잖아요. 분율 간의 센시티비티, 민감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지금 민감도라는 건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라고 판단할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민감도는 어떻게 구해지냐면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파지티브로 실제로 이제 그 간별된 값이 102죠. 102에서 CT 파인딩은 98명이 파지티브로 검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명은 잘못 이제 검출이 된 거죠. 네거티브로. 그러니까 요 값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도 파지티브고 CT 파인딩으로도 파지티브한 요 98명, 전체 102명 중에 98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 민감도예요. 그래서 CT 파인딩으로는 지금 보시면 96.08 이것이 우리가 센시티비티죠.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것이 그 MRI예요. MRI로 어떻게 되느냐 센시티비티를 보시면 자, 요거로 똑같이 구하시면 되죠. 138명 중에서 요 값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게 이제 환자로 검출된 값만 보는 거죠. 그래서 126이고 MRI 파인딩으로 126이면 요 값이죠. 그래서 138명 중에 126명이 지금 실제랑 MRI랑 같이 다 파지티브로 나온 값이죠. 그러면 138 전체에서 126을 나눠줘 곱하기 100을 하면 센시티비티가 구해지죠. 그러면 각각 계산을 해보면 96.08이고 91.36입니다. 그럼 이것을 요 데이터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냥 순서상 CT를 먼저 넣으면 96.08을 입력하고요. 자, 102명이었죠. 그래서 102명 사례수를 넣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91.3을 넣어주시고, 사례수는 138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면, 이제 두 군 간의 프로포션의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금, CT는 민감도가 96%고, MRI는 91%니까 CT가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통계적인 추론을 하시게 되면 자, 0.22가 나왔죠. 그 유의 수준이요. 그러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ROC 커브 간의 어떤 그 독립적인 평균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UC 값의 비교가 가능해요. 자, 이거는 굉장히 꿀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존 논문들에서 만약에 값을 우리가 그 기존 논문에서 SPSS를 연구자가 써서 그냥 한 집단 간의 AUC만 있다. 근데 이 두 집단의 AUC 값을 제가 알고 있다면 굳이 그 로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데이터셋이 없더라도 이 결과값을 통해서 이 AUC끼리의 T 검증이나 애노바가 가능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꿀팁이죠. 그래서 매드컬크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는데 로우 데이터가 없더라도 가능해요. 그래서 테스트 컴패리션 오브의 요 error under independence ROC curve라고 되어 있는 요게 AUC 값이죠. 요걸 클릭하시면 자, 예전에 이겁니다. 두 군 간의 ROC 커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자, 예를 들면 자, LN 카운트랑 뭐 롱지스트 LN이랑 다이아메터랑 이런 두 개의 지표가 있는데 LN 카운트라는 요 검사로 예를 들면 검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요 검사는 AUC 값이 0.94, 94% 정도 정확도가 나왔어요. 자, 민감도 특이도를 이제 합친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UC는 그 다음에 롱게스트 LN 다이아메터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0.691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0.6, 그러니까 69%보다 94%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비교고요. 이것에 대한 T 검증을 하지 않는 이상 유의미하게 높다 낮다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검증하는 게 AUC 간의 comparison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UC 값이랑 그 다음 스탠다드 에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선행 연구에서 스탠다드 에러가 제시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로우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선행 연구 값에 결과값에 만약에 AUC 값이랑 스탠다드 에러가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로우 데이터가 없이도 이 두 집단 간의 AUC 값에 t-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시고 테스트를 눌러주시면 자, 지금 보시면 자, 유의 수준은 0.0001이니까요. 결국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거죠. 0.05에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ln 카운터가 longest ln 다이아미터보다 훨씬 이 진단 성능이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매드칼코에서는요, 이런 어떤 데이터셋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ROC 커브라는 것에 Comparison of ROC Curves를 누르시면 지금 이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있다면.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 SPSS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R로는 또 구할 수가 있어요. R 기능은 있는데 조금 더 복잡하죠. 그 코드를 짜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로우 데이터가 없이도 confidence interval을 또 for rate 이 비율 간에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매드칼코에서 메뉴 테스트 누르시고요, rate 누르시고요, confidence interval for rate를 누르시면 confidence interval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선행 연구를 읽다가 총 1000명의 직원 중에서 37명의 감기 환자가 있었다라는 선행 연구 데이터를 구했다고 가정합시다. 데이터는 없는데 결과값만 있어요. 이 경우에 발생률과 95% 신뢰 구간을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000명의 직원이죠. 그래서 아래에 지금 1000명을 넣어주시고요. 위에 넘버 오브 액터에 지금 37을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누르시면 이 데이터가 없이도 여기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95% 신뢰 구간은 0.026, 그러니까 발생률은 0.037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0.037이니까 퍼센트로는 3.7%가 되어 있고요. 여기 3.7%에 대한 발생률의 95% 신뢰 구간은 0.016이니까 이것을 100을 곱하면 2.6이고요. 0.051이니까 이것도 100을 곱하면 5.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률 3.7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2.6에서 5.1% 사이에 위치한다라는 걸 우리가 로우 데이터 없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비율 간의 두 집단의 비율 간의 컴패리슨도 비율을 웨이트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뢰 구간을 우리가 각각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집단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만약에 아까 똑같은 예시인데요. 자, 제가 궁금한 거는 직장별로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직장이 여러 개가 있죠. 뭐 삼성, LG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실명을 거론했네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직장별로 만약에 뭐 코로나면 자, 코로나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A 직장은 지금 1000명의 직원 중에서 37명의 감기 환자가 발생했고요. B 직장은 980명 직원 중에 29명의 감기 환자가 발생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데이터가 없이도 이 발생한 결과값을 치시면 이렇게 요 매드칼코에서는 이 결과값만으로도 로우 데이터 없이 이 유의 수준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 구간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누르시면 자, 이처럼 나와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룹 1은 1000명 중에 37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률이 0.37이고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95% 신뢰 구간은 결국은 2.6에서 5.1%에 위치한다라는 걸 이처럼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 2 같은 경우도 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발생률은 2.96이었고요. 95% 신뢰 구간은 자, 1.98에서 4.2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우리가 얼핏 보면 1000명 중에 37명 있는 이 직장이 980명 중에 229명보다 더 많아 보이니까 A 직장이 더 감기 환자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분류를 계산해 보면 유의한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P-밸류 신뢰 구간이 0.36이니까요. 0.05보다 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직장별로 감기는 발병률엔 차이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로우 데이터 없이도 이것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렐러티브 리스크도 산출할 수 있어요. 렐러티브 리스크는 우리가 그 질병 연구에서 의학 통계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상대 위험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즈 레이쇼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자, 2x2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 테스트, 렐러티브 리스크를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우 데이터가 없이도 렐러티브 리스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두 개의 그룹, 디지즈하고 컨트롤 그룹, 대조군에 대한 뭐 CT 파인딩에 대해서 파지티브나 네거티브냐에 대해서 값을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2x2 테이블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렐러티브 리스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없더라도.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익스포즈, 그러니까 노출된 그룹하고 컨트롤 그룹이 있는데 익스포즈 그룹은 뭐 노출된 그룹이니까 디지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트리트먼트 뭐 그룹, 치료 그룹이면 이게 치료 그룹에 마찬가지로 익스포즈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컨트롤 그룹은 항상 대조군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31명, 네, 파지티브고요. 지금 넘버 오브 네거티브 아웃컴이니까 45명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넘버 오브 파지티브 아웃컴에 9명, 넘버 오브 네거티브 아웃컴에 43명을 각각 입력해서요. 테스트만 눌러주시면 자, 우리가 로 데이터 없이도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Z 검정에 따라서 결국은 p-value 0.01이니까요. 0.05보다 지금 작죠. 자, 그 얘기인 즉슨 이거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요. 자, 파인딩이 파지티브인 사람들은 네거티브인 사람들에 비해서 디지즈 그룹이 될 가능성이 2.35배 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양성 반응으로 나온 사람은 음성 반응에 비해서 실제 이제 질병의 위험이 2.35배 더 높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릴레이티브 리스크니까요.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왜냐면 0.01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없이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좀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엑셀에서도 구할 수 있고 SPSS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엑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x2 테이블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센시티비티, 뭐 스페시티, 뭐 애큐러시, 뭐 프리밸런스 이런 걸 구할 때 렐러티브 리스크도 함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또 SPSS도 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엑셀이나 SPSS는 사실은 데이터가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매드칼크는 그거 없이도 이렇게 유의 수준, 95% 신뢰 구간 등등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꿀팁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쥬레이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렐러티브 리스크랑 어쥬레이션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만약 표본수가 엄격하게 크게 많다면, 그러니까 상당히 대표본이라면 어쥬레이션과 렐러티브 리스크가 사실은 거의 수렴합니다.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자세한 건 또 그런 이제 역학 수업 때 좀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쥬레이션 같은 경우 2x2 테이블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매드칼커에서는 메뉴, 테스트, 어쥬레이션이라는 곳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쥬레이션 마찬가지로 렐러티브 리스크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요 값을 하나씩 대입을 해줍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쥬레이션 값이 나와요. 그러면 파지티브인 사람은 네거티브인 사람들에 비해서 자, 어쥬레이션 3.29니까 3.29배 더 디지스의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해석이 나오네요. 그래서 디지스 그룹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파인딩 파지티브가 될 가능성이 3.29배 더 높다. 이는 통계적으로 자, p-value가 밑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0.006이니까 0.05보다 작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예요. 자, 이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로 데이터 없이도 선행 연구를 읽다가 이런 게 나오면 그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거는 엑셀과 SPSS도 구할 수 있습니다만 데이터셋이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죠. 엑셀도 마찬가지로. 근데 매드칼커는 없이도 결과값만 알면 요 2x2 테이블 값만 알면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평가자 간의 이제 일치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자 간의 일치도요. 그래서 인터레이터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자, 요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 있느냐? 자, 메뉴에 들어가셔서요. 카파 테스트 같은 건데요. 메뉴에 들어가셔서 테스트 누르시고 인터레이터 에그리먼트라고 하는 거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은 이 창이 뜨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은 알고 있어야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 데이터 없이도 이 표가 만약에 선행용문에 제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 카파 지수 같은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치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gree of agreement가 일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 by R 테이블인데요. 예를 들면 유리는 소변검사죠. 소변검사고 블러드는 혈액검사인데요. 각각의 이렇게 검사 지표가 1, 2, 3, 4, 5가 있고 그 소변검사도 1, 2, 3, 4, 5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검사한 수치가 있다면 요것을 우리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5x5로 지금 이렇게 5탄, 5열 이렇게 있죠.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테스트를 누르시면 카파 지수가 나오죠. 카파 지수가 0.436이 나옵니다. 자, 0.436이면 카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들 이 카파 표가 있죠. 그래서 0.2보다 작으면 poor,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거고요.
뭐 0.2부터 0.4까지는 fair, 뭐 그냥 뭐 그럭저럭 해요. 뭐 그냥 충족 정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41부터 0.6까지는 moderate, 그냥 약간의 한 보통 이상의 일치도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0.436은 여기 구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중등도라는 게 한 보통 정도의 일치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즉 혈액 검사, 뭐 예를 들면 흡연 검사 같은 경우에, 피로 검사하나 유린으로 검사하나 소변으로 검사하나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겠죠. 일치도가. 그 다음에 0.6부터 0.8 사이 들어가면 좋은 일치도를 보이는 거고요. 0.81보다 크다면 very good으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자, 카파 일치도의 가장 높은 수치는 1이죠. 1은 100%니까요. 100% 일치한 경우는 잘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SPSS에서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값이 있다면, 데이터가 있다면 감마라든지 카파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단 일치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이그노틱 테스트라고 해서 2x2 테이블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드컬커에서는 메뉴 테스트 눌러주시고요. 다이그노틱 테스트라는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요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 성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x2 테이블 우리가 알고 있고요. 패솔로지랑 요 뭐 암이냐 양성이냐, 그 다음 요 검사의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암과 양성 종양을, 악성 종양, 양성 종양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한 값이 있다면 이 진단 성능, 요 검사에 대한 진단 성능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데이터가 없더라도 요 값만 있다면 이걸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 파지티브 항의 디지스 퍼센트니까, 자, 여기서는 그 말건트가 우리가 암이거든요. 암 98, 디지스가 되겠죠. 디지스 absent, 그러니까 그 정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being reason이 양성 종양이니까, 양성 종양은 암은 아니니까 이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를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4, 95를 넣어주시면 값이 산출되고 테스트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대한 센시티비티부터 네거티브 프로텍트 밸류까지 이렇게 쭉 값이 다 나와요. 그래서 민감도는 뭐 96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없이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꿀팁이죠. 장점이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likelihood ratio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likelihood ratio도 마찬가지로 테스트에 likelihood rati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이와 같은 창이 뜨게 되고요. 우리가 이미 likelihood ratio와 95% CI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각각의 2x 테이블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데이터 없이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누르시면, 자, 여기 지금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가면서요, likelihood ratio가 여기 구해지죠. 그래서 likelihood ratio랑 그 다음에 95% 신뢰도가 각각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뭐 likelihood ratio가 200에서 220은 0이었고요. 이렇게 쭉 있고 95% 신뢰도도 쭉 있습니다. 자, 요 값을 우리가 실제 데이터가 없이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드컬커에서는 실제로 이제 likelihood ratio에 대한 interval likelihood ratio라는 게 실제 값이 있으면,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요 interval likelihood ratio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메드컬커의 꿀팁이었고요. 여러분들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